지금까지 모빌리티는 정말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모빌리티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사용 목적과 유연한 구조에 초점을 둔 PBV로 진화하고 있죠. 이러한 흐름은 모빌리티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양한 목적에 따라 실내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해 이동수단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빌리티의 다음 진화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선 우선 오랜 시간 변하지 않은 차량의 구동 시스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군요. 전기차를 예로 들어봅시다. 전기차는 모터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동력을 만들어내면 감속기가 모터의 회전수를 줄여 토크를 높여주고 드라이브 샤프트가 각 휠에 동력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동력원과 휠 사이 드라이브 샤프트 양쪽에 달린 이것이 바로 CV 조인트입니다. 울퉁불퉁한 노면을 만나 휠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매 순간에도 모터의 동력을 휠까지 끊김없이 일정한 속도로 전달하는 아주 기특한 부품이죠. 지금까지는 누구나 이 구조를 아주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뀔 때까지도 구동 시스템은 크게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실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모빌리티의 등장으로 이런 물음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많은 공간을 부품이 다 차지한다고? 그럼 이 공간을 줄이면 실내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좌우륜 사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터를 휠에 가깝게 붙이려면 드라이브 샤프트의 길이를 줄여야 하는데요. 이러면 CV 조인트의 절각이 커지면서 효율성과 내구성은 물론 승차감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만약 CV 조인트와 드라이브 샤프트, 감속기까지 이 모든 것을 휠에 넣어버리면 어떨까요? 늘 중앙에 위치하던 큰 모터까지 작게 나눠서 각각의 바퀴에 붙여버리고 말이죠. 바로 유니휠처럼요. 유니버셜 휠 드라이브 시스템, 일명 유니휠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 기능 통합형 휠 구동 시스템이죠. 유니휠은 썬기어의 좌우에 각각 4개의 피니언 기어를 배치해 서로 맞물리며 링기어를 회전시키는 구조입니다. 어떤 원리로 움직이냐고요? 먼저 모터가 만들어낸 동력이 썬기어로 전달되면 썬기어 좌우의 피니언 기어들이 맞물려 링기어를 회전시킵니다. 이 링기어가 휠과 연결되어 휠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여기에 좌우 피니언 기어들이 하나로 연결된 링키지 어셈블리가 움직이면서 휠의 상하 좌우 운동이 완성됩니다. 유니휠의 가장 멋진 점은 바로 동력을 전달하면서도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점인데요. 휠의 상하 좌우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토크 제어가 가능해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휠의 출력 토크를 낼 수 있죠. 즉, 동력을 끊김없이 전달하면서도 움직임이 자유로운 아예 새로운 형태의 휠이 탄생한 겁니다. 게다가 별도의 감속기를 거치지 않고도 감속비를 구현할 수 있죠. 링기어와 썬기어 사이의 기어비를 통해서 말이죠. 이 최적의 구조를 찾기까지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을 검토하고 일일이 테스트를 진행했죠. 자, 유니휠을 적용한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와우, 이제 이 공간은 실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유니휠의 성능은 어떨까요? 사실 휠의 상하 좌우 운동에 따라 모터에서 전달된 동력의 효율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존 CV 조인트가 적용된 드라이브 샤프트의 경우에도 각도가 많이 꺾이면 동력의 전달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유니휠은 다릅니다. 150mm의 스트로크를 구현해 유니휠을 테스트한 결과 휠의 상하 좌우 운동에 상관없이 어떤 위치에서도 전달 효율이 일정하게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출력 토크 진동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휠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 입력축의 기어가 회전하게 되어 휠의 출력 토크가 진동하게 되는데요. 유니휠은 휠의 움직임에 따라 링키지가 움직이더라도 입력축의 기어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출력 토크 진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가혹하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모터 배치와 차고 조절 또한 자유로워 고속 주행 시 안정성과 전비를 높이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겠네요. 게다가 유니휠로 확보된 여유 공간에 추가 배터리까지 장착한다면 주행거리까지 향상될 수 있겠군요. 와, 부품이 컴팩트해졌는데도 성능은 역시 변함없이 좋네요. 네? 충분히 견고하냐고요? 유니휠은 첫 적용 차량의 성능 요구 조건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기어비를 조정해 양산 차량의 조건도 만족하도록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죠.
유니휠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바퀴 사이의 공간을 최대로 활용해 실내 공간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차체 중앙에 있던 모터를 소형화하여 각 휠에 부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4개의 휠의 구동력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 고성능 차량이 요구되는 우수한 주행 성능을 확보할 수 있죠. 이제 진짜 토크 벡터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이 남았군요. 과연 유니휠이 다양한 모빌리티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유니휠은 모듈화 설계가 가능해 다양한 크기의 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스트로크를 고려해 설계를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듈화를 통해 차체의 구조와 상관없이 차량은 물론 배송 로봇과 같은 다른 모빌리티에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동수단이든 자유롭게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유니휠의 다음 목표가 될 테니까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기존의 차량 구동 시스템이 얼마나 오랫동안 스탠더드로 여겨졌는지 말이죠. 이제 유니휠이 모빌리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유니휠이 만들어낸 공간에 무엇이 들어갈지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모빌리티의 미래를 또 한 번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바로 이 유니휠처럼 말이죠. 오늘 행사는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기존 차량 구동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혁신할 현대자동차 그룹의 새로운 기능 통합형 휠 구동 시스템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유니버설 휠 드라이브 시스템, 일명 유니휠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구조의 구동 시스템으로 뛰어난 공간 확장성 그리고 성능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핵심 기술입니다. 그럼 오늘 행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휠 연구 개발을 직접 이끌어 오신 선행기술원 연구원 분께서 방금 영상으로 보신 내용을 자세히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궁금하신 점들을 질문하실 수 있는 Q&A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발표를 마친 후에는 앉아 계신 자리 뒤쪽에 마련된 공간에서 간단한 다과와 함께 2층 유니휠 전시 공간에서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니휠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6분의 현대차그룹 선행기술원 연구원분들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니휠의 기본 콘셉트와 개발 배경부터 시작해서 실제 유니휠을 설계해서 각종 시험을 수행한 과정을 듣고 향후 개발 계획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이번 유니휠의 연구를 주도해 주신 현대차그룹 선행기술원 박종술 수석연구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니버설 휠 구동 시스템 과제 리더를 맡고 있는 현대자동차 선행기술원 박종술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참고로 유니휠은 유니버설 휠 구동 시스템의 애칭입니다. 식사 후에 좀 졸리실 것 같은데 최대한 좀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유니휠 기술 개발 배경 및 컨셉 개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고객분들이 어떤 차량을 기대하는지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4개의 바퀴 위에 우리가 상상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요. 아플 때 와주는 병원 자동차랑 숲속에서 잘 수 있는 캠핑 자동차. 자동차의 공간은 우리 한 번쯤은 보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상인데 다양한 모빌리티 시장과 고객의 기대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공간을 우리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영상에 나와 있는 플랫플로우를 구현할 수 있는 휠 구동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개발되어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플랫폼인 eGMP입니다. 그림에서 아시겠지만 좌우 휠 사이에 상당히 큰 공간을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도 유사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 중인 전동화 파워트레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모터는 고속으로 회전해 동력을 만들어내고 감속기를 통해 토크가 증대됩니다. 그리고 휠의 상하 고동을 대응하기 위해 드라이브 샤프트와 CV 조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동 장치는 내연기관부터 사용해온 매우 신뢰성 있는 장치입니다. 비록 동력 발생 장치가 내연기관에서 모터로 바뀌었지만 감속기부터 휠까지의 장치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큰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 없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공간을 비우려면 장치를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 CV 조인트와 드라이브 샤프트라는 기계 장치는 없애고 감속기는 휠 안쪽 공간으로 옮기고 CV 조인트 기능을 통합하여 구현하면 어떨까? 또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휠은 가장 가혹한 운전 조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밀 부품인 모터는 차량 바디에 이와 같이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컨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고안한 유니힐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런데 유니힐의 기본 개념을 고안할 때 단순히 드라이브 샤프트를 줄이고 모터를 가까이 붙이면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드라이브 샤프트를 줄여도 얻어지는 가용 공간은 생각보다 작으며 CV 조인트가 꺾이는 각도가 커져서 CV 조인트 효율이 저하되고 샤프트 마모가 심해집니다. 결국 이런 접근은 휠의 상하 운동이 제한된 일부 차량용으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낸 유니힐 기술의 저희가 생각하는 유니힐 기술의 주요 컨셉은 CV 조인트와 감속기 기능을 휠 안쪽에 통합함으로써 모터는 소형화하고 공간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혹한 운전의 휠로부터 모터를 분리하여 승차감 및 모터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제 남은 일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이러한 장치를 누군가가 만들어내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휠 안쪽에 이러한 기능을 구현할까 고민하다가 변속기에서 사용하는 고정된 유선 기어에 가변적인 멀티링크를 결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초기 아이디어는 본 그림과 같이 가운데 노란색의 썬기어를 중심으로 하는 축대칭 구조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노란색의 썬기어 좌우로 기어 물립을 유지한 채 휠의 상하 운동을 가능케 하면서도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은 이 초기 아이디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휠이 상하로 움직이기만 해도 썬기어가 회전해 버리는 구조였던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 유니버셜 조인트라는 부품이 있었습니다. 조인트 앵글에 따라 출력측이 진동하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 금속 조인트인 CV 조인트에 밀려나 버렸죠. 저희의 유니힐 아이디어가 유니버셜 조인트처럼 밀려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휠의 운동만으로 썬기어가 회전하지 않는 구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를 고안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아이디어는 분석 프로그램을 돌려서 상세 구조 특성을 분석하였고 다음 아이디어로 전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끝에 마침내 휠이 상하좌우로 움직이더라도 썬기어가 회전하지 않는 구조를 찾았습니다. 그 구조는 본 그림에 나와 있듯이 가운데 있는 썬기어와 두 번째, 네 번째 있는 피니언 기어의 이수가 같은 구조였습니다. 새로 발견한 이 구조는 모터 동력을 좌우 기어로 분산하여 전달함으로써 담당 부하를 저감하고 커다란 링 기어를 통해 높은 기어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휠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더라도 썸기어가 회전하지 않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휠이 상하 좌우로 움직일 때 모터로부터 동력을 받는 썸기어를 중심으로 링크의 각도가 이와 같이 변화되면서 연속적으로 기어 물림을 유지한 채 출력축인 바깥쪽의 링기어로 동력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고안한 아이디어는 특허 출원하였으며 현대자동차 기아 2022년 발명의 날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구조는 올해 2월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컨셉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검증해 봐야겠죠. 남양연구소의 전동화 구조 해석팀과 협업해 해석을 수행해 봤습니다. 대표 사양 4개에 대해 시제품을 만들어 컨셉을 검증한 것이죠. 시제품 검증 시험 장치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중 왼쪽은 N자형 시제품에 대한 시험 영상과 해석 결과이며 오른쪽은 W자형 시제품에 대한 결과입니다. 각각에 대한 시험과 해석을 거쳤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해석 결과 유니휠의 1차 사용은 이러한 N자형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유니휠 대상 개발을 위해 상세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무현 책임연구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끝에 모니터가 안 나와요. 네, 유니휠 설계 및 전달률 시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앞서 고안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하였는데요. 유니휠 설계 시 대상 차량은 빠른 시간에 차량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서스펜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고 유니휠 적용 시 서스펜션 구조가 많이 바뀌지 않는 리지드 엑셀 타입의 차량에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 검토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리지드 엑셀 타입의 스타리아벤 차량 후륜에 유니휠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종 설계된 유니휠의 구조 및 제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어비는 6.241이고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휠 허브와 휠 베어링이 결합되어 있는 휠 허브 어셈블리, 그리고 출력을 담당하고 있는 링기어, 그리고 유니힐을 전체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캐리어, 그리고 캐리어 안쪽에서 링키지로 연결되어 동력을 전달하고 있는 링키지 어셈블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링키지 어셈블리는 이와 같이 링키지 사이에 기어와 와셔, 니들롤러 베어링, 그리고 피니어 샤프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의 육성기어 시스템의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썸기어를 중심으로 좌우로 링키지가 연결되고 위아래로 연결된 링키지들 사이에 이와 같이 기어들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부품 설계의 경우는 차량 조건 기준에서 하중에 대한 내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는데요. 따라서 재질 및 설계 가이드라인은 양산 변속기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설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조건에서 유니휠에는 크게 두 가지 하중이 전달되는데요. 먼저 파란색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모터로부터 동력이 썸기어로 전달이 되면 피니언 기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링기어를 거쳐 휠로 동력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차체 하중으로 인해 지면으로부터 발력이 발생하는데요. 이 발력이 휠 베어링 및 캐리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서스펜션 브라켓에 전달한 하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량의
운전 조건에서 모터 동력 및 차체 하중을 최대한 고려하여 부품 설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유니힐의 스트로크 범위는 마이너스 80mm에서 플러스 80mm로 설정하였는데요. 그에 맞는 레이아웃과 관련된 기어 제거를 이 스트로크 범위와 참고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니힐이 차량에 장착되었을 때 바디 프레임에 장착되는 모터 센터와 휠 센터가 약 20mm 정도 차이 났기 때문에 유니힐 기준으로 위로 플러스 20mm 위치를 차량 상태 기준 원점으로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80mm 스트로크 범위가 가능한 유니휠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된 유니휠은 14인치에서부터 17인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된 유니휠을 가지고 성능 검증을 위해 제작품을 만들어 시험 평가를 실시하였는데요. 시험은 차량 운전 조건에서 상하 스트로크에 따른 전달률 및 진동 측정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스트로크 0에서 입력 토크 50Nm 그리고 입력 속도 3000rpm에서 전달률을 측정하는 영상인데요. 먼저 그래프에서와 같이 약 3000rpm까지 입력 속도를 올리고 3000rpm 상태에서 목표 토크인 50Nm까지 토크를 올립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에서 약 20초에서 20초간 입력 토크와 출력 토크를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전달률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험에서는 약 93.7%의 전달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른쪽 보시는 영상이 현재 정지 화면이 아니고 구동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동이 된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트로크 마이너스 50mm 그리고 0 그리고 플러스 50mm, 100mm 플러스 100mm에서 최대 토크 200Nm 그리고 최대 속도 6000rpm까지 시험을 진행하였는데요. 결과값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로크에 상관없이 효율값이 92에서 95% 정도로 비슷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CV 조인트 절각에 따라 효율값이 다른 기존 시스템과 주행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고속 주행 시에 차고를 낮추게 되면 차량 안전성 및 장비가 좋아지는데 기존 구동 시스템의 경우는 차고를 낮추게 되면 CV 조인트 절각으로 인해 효율 및 내구성이 안 좋아져 장시간 주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니휠을 장착한 차량의 경우는 주행 중에도 차고를 낮추면 효율 및 내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도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휠이 스트로크 0 위치에서의 전달률 값과 현재 양산 개발 중인 감속기가 들어간 구동 시스템의 전달 효율값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기존 시스템의 경우는 일반 주행 조건이면은 CV 조인트가 절각이 약 2.25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손실값 그리고 감속기 효율 그리고 휠 베어링의 손실값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비교 결과 상하 스트로크와 상관없이 유니버설 휠 구동 시스템의 전달률이 양산 휠 구동 시스템의 전달률 대비 약 2에서 3% 정도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는 유니휠이 초도품임을 감안했을 때 대비 매우 좋은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전달률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 변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개선된 유니휠의 구조로 내년에 전달률 시험을 다시 측정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기석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서스펜션 설계 및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휠을 처음 개발할 때 주위에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서스펜션이었습니다. 유니휠이 어떻게 서스펜션이 붙을 수 있는지, 유니휠이 차에 장착되어서 어떻게 구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저희는 양산 차량을 활용하여 유니휠 시제품을 적용하고 몇 가지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굳이 리지드 엑셀 방식의 서스펜션을 택한 이유는
멀티링크 등 다른 방식의 서스펜션에 비해 부품 수가 적고 개조 범위가 적기 때문인데요. 또한 기존 서스펜션 하드 포인트들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유니휠을 차에서 빠르게 검증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좌측 그림과 같이 기존 레이아웃에서는 크로스 멤버가 좌우 바퀴축과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유니휠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 크로스 멤버가 지나가는 자리에 모터가 배치되기 때문에 휠 상하 거동 간의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 크로스 멤버를 전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하부 프레임 모듈은 2층 전시 공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된 하부 프레임 모듈을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실차에 옮겨 달고 유니휠 장착성 및 KNC 테스트 등을 실시했습니다. 바퀴를 실제로 움직여 보면서 서스펜션에 의해 휠이 상하 거동하는 과정에서 유니휠이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영상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차량 리워크 당시에는 유니휠용 모터가 없던 시기여서 모터 대신 모터 더미를 이용해 유니휠 인프샤프트를 연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경철 책임연구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동모터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휠은 차량의 휠에 장착되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 공간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품은 이 구동모터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스템에 알맞은 구동모터의 개발이 중요하며 이때 모터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활용할 수 있는 차량 공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차량의 서스펜션 구조로 인해 생각보다 구동모터가 장착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이는 상용 차량의 경우 구동모터는 차체 하부에 장착되며 이때 구동모터의 직경이 작을수록 장착에 이점이 있습니다. 상용 차량의 후륜에 유니휠을 적용한다면 보조구동을 통해 차량 적재량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멀티링크 서스펜션 구조를 사용하는 승용 차량의 경우 서스펜션 구조로 인해 모터 장착 가능한 공간이 협소하여 마찬가지로 구동모터의 직경이 작아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승용 차량의 유니휠 적용 시 동력 성능 확보와 동시에 트렁크 공간을 기존 차량보다 넓게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 적용 기준으로 모터 요구 조건을 오른쪽 표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모터 사이즈는 다양한 차량 장착이 가능하도록 직경 200mm, 길이 300mm 이하로 선정하였고 최대 토크는 유니휠 감속비 8.5일 때 휠 토크 3,400Nm 이상 발생하도록 200Nm 이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대 출력은 160kW를 목표로 했는데 유니휠이 좌우륜에 장착되므로 반으로 나눠 각각 80kW 이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양산 중인 구동모터 중에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작은 직경에서 높은 출력을 만족하는 제품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런 이유로 유니휠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 모터 개발을 발레오라는 업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모터의 성능은 왼쪽의 표와 같으며 향후 최적화를 통해 보다 높은 성능 향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유니휠과 구동모터를 적용하였을 때 상용 차량에 얼만큼의 보조구동력 적용이 가능한지 또 기존 승용 차량의 PA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지 동력 성능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상용 차량의 유니휠을 적용했을 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용 차량의 경우 전륜의 주 동력으로 EX를 가정하고 유니휠을 후륜 보조구동으로 적용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때 빨간 그래프와 같이 기존 최대 토크 4,600Nm에서 유니휠 적용 시 8,350Nm로 동력 성능이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주 동력만 사용하였을 때보다 차량重量을 약 3.5톤에서 6톤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승용 차량의 유니휠 적용 시 동력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승용 차량의 경우 전, 후 두 개의 모터로 사륜구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유니휠의 경우
각각의 휠에 4개의 모터로 사륜구동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트랙토크 기준 빨간 그래프와 같이 기존 PE 시스템 7460Nm, 파란 그래프와 같이 유니윌 7480Nm로 전 구간에서 토크 및 출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차량의 가속 관점에서 보면 시속 0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제로백 기준으로 기존 PE 시스템 4.9초, 유니윌 3.6초로 가속도 향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니윌 구동 시스템 차량 적용 시 공간 확장뿐 아니라 동력 성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대인 책임 연구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니윌에 관련된 해석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계한 어떤 유닛들의 구조적 특성들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였고 그 사례에 대해서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니힐에 대한 구조적 강건성을 확보를 하고 주요 부품들에서의 성능 및 수명이 양호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차례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기어 시스템이 연결되는 유니힐 특성상 소음 진동 특성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특성들을 미리 예측하여 방지하기 위해서 소음 진동 해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윌은 모터 토크에 의해서 회전하면서 서스펜션 상의 어떤 상하 고동이 발생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동적 거동을 통한 동적 거동 예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이나믹 모델을 구성을 하여 실제 거동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물리적 특성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휠을 차량에 장착 시에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 특성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스펜션에 유니휠을 장착한 후에 구조 특성을 시뮬레이션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유니휠의 구조에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된 유닛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초기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구조에 대해 모델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중값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휠의 특이한 점은 모터에서 들어오는 구동 토크와 차량 무게에서 들어오는 하중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여 하중과 구속 조건을 부여하고 구조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된 구조 해석 결과에서 기어 시스템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영상의 빨간색 부위처럼 변형이 과하게 발생되는 부위를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위의 구조적 특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설계안을 수정을 하게 되고 반복적 해석을 통해서 결과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어의 치면이 중앙에 물려야 내구성 및 소음 특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초기 모델에서 최적화 해석을 수행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최적의 값을 가지는 설계안을 반영하여 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서 수행한 구조 해석을 통하여 유니휠의 내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강건한 구조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상하 움직임이 발생할 때도 동일한 구조적 강건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구조 해석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모델의 중심 위치에서 상하 스트로크가 발생 시에도 구조적으로 유사한 변형과 강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휠의 소음 진동 특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구조 해석 모델을 바탕으로 소음 진동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고유 진동 특성 해석을 통해서 단품에서의 모드와 시스템에서의 모드 결과를 확인을 하였고 왼쪽 그림의 3개 측정 포인트에서 구동 하중이 적용될 시에 진동 특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3개의 진동 포형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진동 피크점에서의 모드 영상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유니휠의 소음 진동 특성 개선을 위해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다이나믹 해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휠은 구동 시 모터 축의 회전과 휠의 상하 고동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와 같은 시간 영역에서의 구동 특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니휠을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여 다이나믹 모델로 구성을 하였고 다양한 하중 조건이나 구동 조건에서의 동적 특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결과는 유니휠이 상하 회전하면서 상하 고도감에 따라 발생함에도 입력축과 출력 측에서의 위상 변화나 떨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론적 근거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휠에서는 서스펜션 움직임에 의해 상하 고도뿐만 아니라 약간의 좌우 변이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동영상처럼 상하 변이가 혼합된 가혹한 조건 하에서도 출력 토크의 진동 특성이 발생되는지를 확인해 보았고, 결과적으로 왼쪽의 비거동 결과와 동일하게 출력 측 토크의 변동성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유니휠 특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나 이론적 특성에 대해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이어의 책임 연구원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개발 중인 유니힐 윤활냉각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유니힐은 그리스를 충진해가며 시험을 했지만 앞으로는 유니힐을 위한 전용 윤활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동 모터, 인버터 등의 다른 PE품들은 별개의 순행 시스템이 구성되고 유니힐은 단독으로 오일 순환 시스템을 가집니다. 유니힐 윤활 시스템에서 전동식 오일 펌프, 오일 필터는 차량 쪽에 부착되며 유니힐의 상하 스트로크를 커버할 수 있도록 호스를 사용하여 오일 공급 라인 및 회수 라인이 연결됩니다. 참고로 유니힐의 전달 효율 시험 결과 발열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별도의 오일 쿨러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스템상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유니힐에 오일을 채우고 밀폐시키는 오일 처닝 방식을 이용한 윤활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처닝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기어와 샤프트 사이에 있는 니들롤러 베어링의 오일 공급이 어려워 윤활이 가장 필요한 곳에 오일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힐의 경우 직접 윤활 방식의 오일 순환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유니힐은 일반적인 감속기와 달리 전동식 오일 펌프 시스템과 구조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호스를 통해 오일이 공급되고 회수됨에 따른 특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윤활 시스템 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유니힐 쪽 하단에 위치한 오일 흡입구 공기 노출 여부입니다.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유니힐의 스트로크, 좌우 선해, 등강판, 오일 온도 등이 주요 변수입니다. 오일 흡입구가 공기 중에 노출될 시 거의 다 마신 음료수를 빼대로 먹을 때 나는 것과 유사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이때 오일 대신 흡입된 공기는 공기방울이 되어 생성 폭발을 반복하며 침식을 야기해 오일 펌프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공기 유입 방지는 중요한 설계 이슈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오일 흡입구 쪽에 체크볼을 설계하여 유니힐 내 일정 수준의 오일 레벨을 유지하는 방법을 계획 중입니다. 유니힐에서 윤활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각 샤프트에 있는 니들롤러 베어링입니다. 인풋 샤프트에 2개, 피니언 기어 샤프트에 8개, 밸런스 기어 샤프트에 2개, 총합 12개의 니들롤러 베어링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의 공급 라인으로 들어온 오일은 유니힐 후면 링키지에 연결된 오일 유로를 통하여 각각 샤프트 중공으로 공급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3개의 유로로 나누어 오일을 공급하고 유니힐 스트로크에 따라 링키지의 절각이 달라지더라도 오일이 공급될 수 있는 가변형 유로를 추가 구상 중입니다. 윤활 유량이 부족할 경우 마모, 과열, 진동 등을 유발하고 과도한 유량은 천용 손실로 이어져 시스템 효율 감소, 전동식 오일 펌프 사용 전력 증가로 인한 전비 악화 등의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설명과 같이 설계된 윤활 구조가 적정 유량을 공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동 해석을 수행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유니힐 스트로크, 인풋 샤프트의 회전 속도, 오일 온도 변화에 따른 적정 유량 공급 여부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동영상은 인풋 샤프트와 이웃한 두 피니언 샤프트의 오일 공급 유동 해석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결과는 각 5일호를 통과하는 유량으로 계산하여 오른쪽 그래프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해석 결과에서 목표하는 유량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오리피스 구조 적용 등의 설계 변경을 통하여 유량을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기석 책임연구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유니휠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지게 되면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적용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EXL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레이아웃을 통해 좌우륜 사이의 공간이 새롭게 해석되는 차량입니다. 이는 승용차가 될 수도 있고 SUV가 될 수도 있으며 또는 지금까지의 자동차 분류에 속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PBV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좌우륜 사이의 공간이 확보되면 스케이트보드형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차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확보한 공간에 더 많은 배터리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크 벡터링이 가능한 좌우 독립구동 고성능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니휠은 각 바퀴에 독립적으로 모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륜 독립구동으로 차를 구동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좌우 바퀴가 감속기 또는 디퍼런셜 같은 기구에 서로 묶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동되며 따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높은 출력과 조정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구현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유니휠 기술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 과제 중에 하나가 계단 주행입니다. 계단 주행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우리 모두가 자주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주행입니다. 그림과 같은 이상적인 주행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유니휠을 이용하면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듯 계단 주행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을 마쳤으며 차기 과제 1순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스펜션 시스템을 내부에 장착한 유니휠 구조가 가능하며 이를 활용한 자전거, 휠체어 등 1인 모빌리티 등의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적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를 꿈꾸는 저희의 도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